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실리콘2입니다. 오늘 주가는 3.7%, 지금 추세의 하단에 닿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무난한 형태의 반등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큰 틀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성장이 지속된다라는 그 기대가, 요거는 어느 정도 그냥 틀 자체는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APR과 같은 그런 기업들의 모멘텀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은 뭐 버티는 그런 포지션이죠.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한번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화장품의 실적이 안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은 굉장히 좀 과한 확대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죠?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그 화장품주들의 하반기 성장성, 그리고 두 번째, 주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줄 거다. 그리고 라운드 피겨 5만원 부근은 어쨌든 간에 반복적으로 좀 막아줘야 된다. 이 구간에 횡보가 나와주는 게 가장 괜찮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은 오늘 막 알테오젠 같은 그런 종목들, 지난주에 삼전, 최근에 뭐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 기존의 반도체, 바이오, 뭐 이차전지 쪽에서 나름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고개를 드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이 화장품주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했냐면, 그냥 오늘 매수를 해도 다음날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오늘 매수했을 때 다음날 바로 또 수익이 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이 2분기는 철저하게 시장이 실적주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그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화장품, 뭐 변압기, 뭐 조선방산, 뭐 원전, 다 실적 기대감이 있던 섹터들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약간의 그 이쪽에 이제 무게추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반대쪽에 있는 쪽과 조금씩 맞춰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오늘 내가 사가지고 내일 한번 수익 노려보고, 이 포지션은 이전보다는 조금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APR도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지금 우리는 테마주를 건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 그냥 이상한 뭐 테마주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요, 애초에 차트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건 그냥 실적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랑 비교를 해야지, 무슨 이상한 잡종목 같은 그 차트랑 비슷한 흐름으로 뭐 캔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과 그 종목이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 라고 하기엔 1분기, 2분기 이 성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평가를 받은 거예요. 제가 APR도 마찬가지고 실리콘2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죠.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를 다시 한번 재산정하고 지금 실적에 맞는 구도까지는 편하게 주가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이러한 양봉들이 중간중간에 쉬지 않고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목표가가 뭐 어느 정도로 나왔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난번 실적 대비, 지난번 실적 나올 때 시가총액 대비 지금 이 정도 실적과 매출이라고 하면은 또 향후에 어떤 기대감들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 줘야 된다. 테마주는 자기 할 거 하면은 그냥 밑으로 내려가고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실적을 베이스로 하는 종목들은 이건 진짜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뭐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시가총액 3조, 2조 하는 종목이 고점 찍고 차트가 위에까지 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종목이 주가가 이런 데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애초에 이때 보여준 실적이랑 지금 그 기대감이 들어오고 보여준 실적 자체가 숫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나라 시장도 반영을 해줘요. APR이 왜 저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갔겠습니까? 물론 기대감에 따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화장품이 2분기에는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부터 봤던, 그러니까 내수 위주의 그런 화장품 종목들은 반등다운 반등이 안 나왔죠. 주가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내려가야 되는 종목은 애초에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을 꽤 나름 선별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데이터 나오기 전에 주가 상승이 나오면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약간의 그 차익 실현,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노려보자. 이거를 좀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냥 이게 뭐 쌍봉 형태로 이렇게 주가가 나오고 뒷구간에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종목들의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3분기 하반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어쨌든 한 달 정도 뒤면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느 정도의 성장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화장품에 대한 그 산업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중국 이런 데를 베이스로 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는 한국 화장품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처럼 만들고 마케팅도 그렇게 하고, 애초에 그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옛날에 뭐 로레알부터 해가지고 뭐 프랑스 화장품 이런 것들 뭐 장난 아니었지만 지금 애초에 이 산업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등에 업고 있는 종목들이 뭐 실리콘투나 뭐 APR이나 뭐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거를 좀 단편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그냥 그 포지션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런 구간은 단기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영역인 거고, 이 뒷구간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뭐 진짜 좀 스윙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이게 뭐 주가 뭐 연봉 3개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도 마시고, 지난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도 똑같은 변동성이 나왔었거든요. 5월달에 실적 기대감이 너무 뭐 강하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APR은 뭐 무난하게 랠리를 보여줬지만 실리콘2가 한번 꺾었다가 다시 한번 뒷권에 랠리가 나온 것처럼 지금은 화장품을 테마처럼 좀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시장의 구도가 일부 좀 변화가 나오고 기술주들이 내내 힘을 못 쓰다가 3분기 들어오면서 나름 이제 힘쓰는 기술주도 나와주고 하다 보니까 탄력이 이전보다 떨어졌다 뿐이지, 이게 그 해석을 좀 잘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구도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화장품 뭐 실리콘도가 주가가 뭐 3만원 뭐 2만원대로 내려간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어닝 쇼크가 뭐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주가가 그렇게 막 큰 충격을 받기에도 어렵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매도가 뭐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가 일단 양봉으로 끝났고, 또 프로그램 매도가 주가 자체를 찍어 누르는 형태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주가를 막아주는, 이제는 5만원 라인 지켜주는 거, 이게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리포트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번 분기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다음 분기 성장에 대한 코멘트들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한 뭐 데이터, 이게 7월 수출 데이터, 8월 수출 데이터, 9월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보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우리는 여기 올라올 때도 그냥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홀딩하고 했던 이유가, 수출 데이터 중간중간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잠정 수출 데이터도 다 좋았고 중간에 나오는 화장품 데이터들도 대부분 다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기 넘어오는 이때까지는 그냥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봤던 겁니다. 이 구간도 횡보 나오고 액션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뒷구간에 음봉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미리 다 대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제 횡보 형태로 주가만 좀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은,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다음 구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구간은 아니에요. 내가 높게 사가지고 심리가 흔들린다 뿐이지, 이게 평단 낮은 분들한테는 지금 대응하기 굉장히 그냥 뭐 수월한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오준열 앵콜 이벤트가 내일 공식적으로 또 종료가 됩니다. 지금 시장은 뭐 3분기를 준비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를 준비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다만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인지, 그 다음에 어떤 섹터가 향후 기대감을 조금 더 강하게 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구분하고 분석해가지고 3분기 그냥 준비만 잘 해나가면 되는 그런 시기인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5주년 이벤트 또 앵콜 이벤트 내일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다시는 없겠죠. 잘 활용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3분기를 좀 좋은 기회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또 중간중간 조정 주고 쉬는 구간 주고 하면은 내가 좀 늦은 것 같다 한 분들한테도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뭐 땡큐죠.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